여긴 우리 아빠 묘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서윤의 손끝에서 우산이 흔들렸습니다. 비는 가늘게 내렸고 낯선 노인이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떨리는 어깨. 그 얼굴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묘비 앞에서 그가 속삭였죠. 김선호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비냄새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초가을 산골 마을에 비가 내립니다. 하늘은 낮게 깔린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빗줄기는 가늘지만 끈질기게 땅을 적십니다. 산길 입구에서 두 자매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19살 서윤이 낡은 검은 우산을 펼칩니다.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서 빗물이 한쪽으로 새어 들어오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몇 송이와 향 한 묶음,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봉지 안에는 물티슈와 작은 수건이 담겨 있습니다. 언니, 길 조심해. 16살 할인이 뒤따라옵니다. 학교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언니를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매달 이맘때가 되면 두 자매는 이 산길을 빠뜨리지 않고 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낙엽들이 진흙과 섞여 미끄러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딥니다. 할인도 언니의 뒤를 따라 묵묵히 오릅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 길을 오를 때는 늘 그랬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소나무 사이로 작은 묘지가 보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소박한 묘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묘비 아래쪽을 덮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잡초들은 더욱 질게 땅에 붙어 있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우산을 옆에 세워두고 두 손으로 묘비 앞에 풀을 뜯어냅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묻어나옵니다. 손톱 밑에도 흙이 끼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묘비의 흙을 닦아냅니다. 빗물에 씻긴 글씨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김선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뭉쳐 올라오지만 억지로 삼킵니다. 아빠. 할인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비에 젖어 더욱 작게 들립니다. 서윤은 향에 불을 붙이려 하지만 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라이터를 손으로 가리고 여러 번 켜고 나서야 겨우 향에 불이 붙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에 흔들리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서윤이 향을 묘비 앞에 꽂고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할인도 옆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듭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 김선호는 산 아래 시멘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손은 늘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어깨는 점점 굽어갔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웃었습니다. 퇴근길에 딸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피곤한 몸으로도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곧 좋은 데로 옮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관리 부주의라는 말만 남긴 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에게는 사고 책임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묘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빗물에 번져 보입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니, 비 더 새지기 전에 내려가자. 할인이 서윤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다 그냥 둡니다. 어차피 빗물에 씻길 테니까요. 두 사람이 우산을 들고 산길을 내려가려는데 묘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서윤이 멈춰섭니다. 할인도 긴장한 표정으로 언니 뒤에 바짝 붙습니다. 산길 아래 소나무 사이로 검은 우산이 보입니다. 그 아래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이 외진 산길에 정장 차림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자는 묘비를 바라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손에 들린 흰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서윤이 할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남자는 묘비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국화를 묘 앞에 놓으려다 멈춥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국화를 도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마치 자격이 없다는 듯이 남자가 돌아섭니다. 서윤과 할인 쪽으로 걸어옵니다. 두 자매는 우산 뒤로 몸을 숨깁니다. 남자가 지나갑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60대쯤 되어 보입니다. 머리는 반백발이고 걸음걸이는 무겁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남자가 산 아래로 사라집니다. 곧 검은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나갑니다.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두 자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방문자였을까요? 아니면 빨리 내려가자. 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아 끕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서둘러 내려갑니다. 빗속에서 우산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묘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빗물이 묘비를 흠뻑 적십니다. 김선호라는 이름이 빗물에 번집니다. 향 연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묘 근처 소나무 뿌리 옆에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명함 한 장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습니다. 강원개발 이정우 대표. 명함은 빗물에 천천히 젖어 들어갑니다. 글씨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름만큼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정호. 그 이름이 빗속에 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묘비 옆에서 조용히 젖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복지센터는 한적합니다. 오전 10시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깨끗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복지사 장선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40살 장선영은 이 동네에서 10년째 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선영이 묻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김선호 씨 가족이 이 근처에 살고 있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선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김선호. 10년 전 공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분의 가족은 지금도 이 마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선영은 남자를 잠시 바라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세요? 장선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입니다. 그 사고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장선영은 그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진심처럼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왜 나타난 걸까요? 가족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나갑니다. 장선영은 창문 너머로 그가 검은 차에 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차 번호판을 메모합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6시쯤 서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 2줄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 합니다. 골목 가로등 밑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늦춥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장 입은 남자가 보입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빚독촉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 사람인가요? 혹시 김서윤 양이죠? 남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서윤이 멈춰섭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지라는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며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서윤이 차갑게 말합니다. 남자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입니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섭니다. 받지 않습니다. 저런 봉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서류가 들어있을지, 무슨 빚이 또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윤이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는 봉투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서윤이 돌아서서 집 쪽으로 뛰어갑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남자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입술을 꾹 다뭅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다시 품에 넣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어나갑니다. 걸음걸이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검은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백미러로 서윤의 집을 바라봅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겉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김선호님 유족 귀하. 남자는 그 봉투를 만지작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집안에서 서윤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김밥을 든 손이 떨립니다. 언니 괜찮아? 할인이 방에서 나와 언니를 바라봅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할인이 언니 옆에 앉습니다. 말없이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저녁 8시쯤 이정호는 자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2층 집입니다. 차고에 차를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명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시멘트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선호입니다.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정호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때는 머리도 까맣고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떨립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흩어집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립니다. 반지하 집은 좁고 어둡습니다.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빛도 미약합니다.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전등은 자주 깜빡입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대야에 물이 반쯤 고여 있습니다. 서윤이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는 낡아서 손잡이가 흔들립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할인의 도시락을 쌉니다. 어제 남은 밥과 김치, 계란 반쪽이 전부입니다. 할인이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학교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입니다. 언니, 오늘 세탁소 몇 시까지야? 8시까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라면 먹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서윤이 먼저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알았지? 알겠어, 언니. 서윤이 나가고 할인도 곧 학교에 갑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집주인 박노식입니다. 58살 박노식은 이 건물 주인입니다. 매달 이맘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할인이 학교 가니? 네, 안녕히 계세요. 할인이 재빨리 계단을 내려갑니다. 박노식이 서윤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나갔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흔들어 봅니다. 혀를 차고 올라갑니다. 세탁소는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서윤은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합니다. 옷을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합니다. 손은 늘 세제 냄새가 배어 있고 허리는 자주 아픕니다. 사장님은 60대 여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줍니다. 서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윤아, 오늘 손님 많으니까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빨래 더미 앞에 앉습니다. 하나씩 분류합니다. 흰색, 색깔 있는 것, 울 소재.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어젯밤 그 남자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정호.
그 이름이 계속 맴돕니다. 학교에서 할인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장 사고, 유가족, 보상금. 그런 단어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할인아, 점심 같이 먹을래? 단짝 친구 민지가 다가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교실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펼칩니다. 민지는 할인의 도시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반찬 몇 가지를 할인 도시락에 넣어줍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줘서 나 혼자 못 먹어. 고마워.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인은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저녁 7시 서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박노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서윤아,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거야?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맨날 이번 주 안으로지. 너희 아버지 빚 아직 안 끝났어. 공장 보상금, 그거 다 내 돈이었거든. 서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박노식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올라갑니다. 서윤은 그 담배꽁초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할인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저녁 먹자. 응, 뭐 있어? 라면 끓일게. 아니야. 언니가 할게. 서윤이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라면을 꺼내 끓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인이 방 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오래된 가족 앨범입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서윤과 할인.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입니다. 할인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춥니다. 시멘트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옆에 다른 남자들도 함께 서 있습니다. 가슴팍에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할인이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남자, 이름표에 적힌 글자가 보입니다. 이정호. 언니, 이 사람. 할인이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서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빠랑 같이 일했었나 봐. 서윤이 돌아봅니다. 사진을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진을 빼앗듯 가져갑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 왜? 이 사람 혹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서윤이 사진을 앨범에 도로 넣습니다. 앨범을 벽장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할인은 언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10시 할인은 잠들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지역 뉴스 시간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강원개발이 구시멘트 공장 부지에 리조트 착공을 시작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공장 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 할인이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름 자막이 뜹니다. 강원개발 이정호 대표. 할인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입니다. 사진 속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사람. 언니. 할인이 작게 부릅니다.
서윤이 방에서 나옵니다. 화면을 봅니다. 이정우가 웃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작게 중얼거립니다. 텔레비전을 끕니다. 어둠이 방을 채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학교 정문을 나섭니다. 오후 4시쯤입니다. 가방을 맨 채 천천히 걷습니다. 오늘은 보충 수업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을 지나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정장 입은 남자입니다. 할인이 멈춰섭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할인 학생 맞죠? 남자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할인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놀랍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김선호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인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사람입니다. 강원개발 대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섭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정우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입니다. 오래되어 보입니다. 표면이 달아있고 모서리가 둥글게 변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동료로서 전하고 싶습니다. 받아주겠어요? 할인은 망설입니다.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언니는 분명 받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이라면 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직접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이정우가 상자를 내밉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이정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정우가 돌아섭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할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겁습니다. 할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5시쯤입니다. 서윤은 아직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혼자 집에 들어갑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상자를 꺼냅니다.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열어야 할까요? 뚜껑을 천천히 엽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상자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낡은 금속 열쇠입니다.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열쇠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G-3. 할인이 열쇠를 들어봅니다. 차갑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손에 전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상자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접혀 있습니다. 펼칩니다.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할인은 아버지 글씨를 알아봅니다. 옛날 생일 카드에서 봤던 글씨입니다. 만약을 위해 보관함. G-3. 비상시 열어볼 것.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할인은 종이를 다시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보관했다는 걸까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할인이 화들짝 놀라 상자를 숨기려다 멈춥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 탁자 위 상자를 받습니다. 할인아, 그게 뭐야? 언니, 그게... 서윤이 다가옵니다. 상자를 집어듭니다. 열쇠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디서 났어? 아까 학교 앞에서. 누가 줬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인이 움찔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봅니다. 이정호라는 사람이요. 아빠 물건이래요. 뭐? 서윤이 소리칩니다. 상자를 바닥에 던집니다. 열쇠가 튕겨나와 구르고 상자는 모서리가 깨집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 그걸 왜 받아와? 아빠 물건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믿지 마.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야. 서윤이 열쇠를 주워 벽장으로 가져갑니다. 벽장 깊숙이 던져 넣습니다. 문을 꽝 닫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쉽니다. 하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미안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하린아, 그 사람한테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네, 언니. 그날 밤 하린은 잠들지 못합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옆방에서 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린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벽장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습니다. 열쇠가 손에 잡힙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하린이 열쇠를 꺼내 창가로 갑니다. 달빛 아래서 열쇠를 봅니다. G-3. 이게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아버지는 왜 이걸 남겼을까요? 무엇을 보관했다는 걸까요? 창밖을 봅니다. 골목은 어둡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검은 차입니다. 불은 꺼져 있지만 누군가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린이 창문을 조금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봅니다.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분명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왜 저기 서 있는 걸까요? 하린이 창문을 닫으려는데 차가 움직입니다. 시동을 겁니다. 천천히 출발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움직입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도로로 나갑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무섭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정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열쇠를 꽉 쥡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다시 벽장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관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하리는 열쇠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공책들 사이에 숨깁니다. 언니가 찾지 못할 곳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관했을까요? 왜 비상시에만 열어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정우는 왜 이걸 지금 전해준 걸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습니다.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리는 그제야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꿉니다. 어두운 공장, 폭발 소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기 목소리. 깨고 싶지만 깰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앞 오후 3시쯤입니다. 평상에 노인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늘 아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공장 폭발 사건 기억하나? 한 노인이 말문을 엽니다. 70대 할아버지입니다. 다른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선호 씨 돌아가셨지. 참 안 됐어. 그 사건 말이야. 뭔가 이상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공장 대표가 안전 점검을 대충 끝내라고 했대. 그래서 사고가 난 거라고. 노인들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누가 듣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선호 씨가 누군가 대신해서 서명했다던데. 정말? 누구 대신?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서명 때문에 책임이 김선호 씨한테 넘어간 거래. 세상에 그런 일이. 구멍가게 안에서 주인 아줌마가 듣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런 이야기는 금방 퍼집니다. 마을은 작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문은 빠르게 번집니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0년 묵은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립니다. 학교에도 소문이 퍼집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갑니다. 제 아빠가 공장 사고 낸 사람이래. 근데 진짜는 다른 사람이 책임자였대.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할인은 듣지 않으려 애씁니다.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갑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칩니다. 눈밑이 까맣습니다. 할인아. 민지가 들어옵니다. 옆에 섭니다. 할인의 어깨를 감쌉니다. 신경 쓰지 마. 애들이 뭘 알겠어. 고마워.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민지는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줍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박노식을 찾아갑니다. 그의 집은 2층 주택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박노식이 문을 엽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서윤이. 월세 가져왔어? 아직이요. 근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서윤이 심호흡을 합니다. 손을 꽉 쥡니다.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누군가 대신해서 서명한 거예요? 박노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서윤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쉽니다. 그래. 사실이야. 누구 대신이요? 원래는 내가 해야 했어. 근데 박노식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입니다. 연기를 내뿜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날 점검 서명을 해야 했는데 난겁이 났어. 장비 상태가 영 좋지 않았거든. 만약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요? 대표가 급하다고 했어. 빨리 서명하고 작업 시작하라고. 근데 난 무서웠어. 그래서 박노식이 말을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담배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 아버지한테 부탁했지. 대신 서명 좀 해달라고.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어. 나를 도와주려고 했지. 서윤의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벽에 손을 짚습니다. 그럼 아빠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비겁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정호. 강원개발 대표 이정호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정호. 묘지에 나타났던 그 사람. 서류를 전해주려 했던 그 사람. 할인에게 열쇠를 준 그 사람. 그 사람이 가해자였구나. 서윤이 중얼거립니다. 박노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돌아섭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골목을 걷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서윤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진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자라고 믿었습니다. 관리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도우려다 희생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뒤집어 쓴 겁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강원개발, 이정호. 기사들이 나옵니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정장 입은 이정호가 웃고 있습니다. 리조트 착공 기사가 눈에 띕니다. 클릭합니다. 읽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죽은 자들의 땅 위에 새로운 꿈을 세우겠습니다. 서윤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아빠, 땅 위에 희망을 세우겠다고? 아빠를 죽인 사람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할인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을 보고 놀랍니다. 언니 울었어? 아니야. 바람 때문에 눈이 메워서. 서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베개를 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옵니다. 소리를 죽이며 웁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습니다. 밖에서 할인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할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공책 사이에 숨겨둔 열쇠를 꺼냅니다. G-3.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걸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남긴 걸까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을에는 어둠이 내립니다. 어딘가에서 이정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잊고 살고 있을까요? 할인은 열쇠를 꽉 쥡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손에 느껴집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이 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10시쯤입니다. 복지사 장선영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듭니다. 서윤아, 웬일이야? 선영 언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장선영이 의자를 권합니다. 서윤이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떨리지 않게 꽉 쥡니다. 우리 아버지, 10년 전 그 사고 기록 같은 거 혹시 남아있을까요? 장선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서윤을 자세히 봅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찾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절합니다. 장선영이 한숨을 쉽니다. 일어나서 파일 캐비닛으로 갑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한참을 뒤집니다. 여기 있네.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사실 이걸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여기 맡겼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요? 응.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한테 전해달라고. 서윤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집어듭니다. 무겁습니다. 두툼합니다. 천천히 엽니다. 서류 몇 장이 나옵니다. 공장 안전점검 일지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사고 나기 이틀 전입니다. 점검 항목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 상태, 환기 시스템, 안전장비.
대부분 항목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량, 교체 필요, 위험. 그런데 서류 맨 아래 최종 승인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안전검사 생략 승인. 그 옆에 서명이 있습니다. 이정호. 서윤의 손이 멈춥니다. 그 이름을 봅니다. 또렷한 글씨체입니다. 힘있게 쓴 서명입니다. 안전검사를 생략하라고 승인한 사람. 이정호. 이게 증거네요. 서윤이 중얼거립니다. 장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이게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자기가 서명은 했지만 진짜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긴 겁니다. 가져가도 돼요? 그래. 원래 내 거야. 서윤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고마워요, 언니. 서윤아, 조심해. 그 서류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같은 시간 병원 진료실에서 이정호가 의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기 검진 날입니다. 의사가 혈압계를 확인합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140, 90이에요.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약을 먹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무리하시나요?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최근에 잠을 못 자요. 꿈을 자주 꿔서요. 어떤 꿈이신데요? 옛날 일이요.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올라요. 의사가 처방전을 씁니다. 수면제를 추가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정호가 처방전을 받아듭니다. 일어섭니다. 진료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걸음이 무겁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정호만 멈춰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선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10년 전 모습입니다. 선호 씨,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김선호를 봅니다. 밝게 웃는 얼굴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호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점검을 생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정호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병원을 나갑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빗소리를 듣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인생을 무겁게 해요. 혼잣말을 합니다. 빗소리에 묻힙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비서입니다. 받습니다. 대표님, 리조트 착공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알았어요. 기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전화를 끊습니다. 리조트. 그 땅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웁니다. 죽은 사람들의 땅 위에. 김선호가 죽은 그 자리 위에. 이정호가 핸들을 줍니다. 꽉 줍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을까요? 작게 말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저녁 6시 서윤이 집에 돌아옵니다. 할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 응, 볼일 좀 봤어. 서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습니다. 안전검사 생략 승인. 이정호 서명. 빨간 펜으로 표시된 위험 항목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이정호의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촬영합니다.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찍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밖에서 할인이 부릅니다. 언니 밥 먹어요. 지금 갈게. 서윤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자물쇠를 잠급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할인과 마주 앉습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할인이 언니를 봅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 서윤이 억지로 웃습니다. 할인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복수심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정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서울 하늘 아래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하고 한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둘은 곧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천둥이 울립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서윤이 우산도 없이 걷고 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구시멘트 공장으로 향합니다. 10년 동안 폐쇄되어 있던 곳입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철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녹슬어 있습니다. 깨진 창문들, 무너진 벽들, 폐허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멈춥니다. 눈을 감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빠, 작게 불러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서윤이 돌아봅니다. 철문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입니다. 이정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10년 만의 대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만남입니다. 이정호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우산을 서윤 쪽으로 기울입니다. 서윤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이정호는 우산을 내립니다. 자신도 비를 맞습니다. 돌아와야 할 곳이라서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 비닐봉투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빗물에 젖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정호에게 내밉니다. 이게 당신 서명 맞죠? 이정호가 서류를 봅니다. 안전점검 일지입니다. 자기 서명이 보입니다. 안전검사 생략 승인이라는 도장이 보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맞습니다. 제 서명이에요. 당신이 안전검사를 생략하라고 했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이정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정합니다. 그날 난 이익을 택했어요. 공사 일정을 맞추려고
안전을 포기했죠. 그 대가로 사람을 잃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빗물과 섞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대가였어요. 당신을 믿고 서명했다가 죽은 거예요. 알아요. 10년 동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무게라고요? 서윤이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갑니다. 당신은 잘 살았잖아요. 회사 대표가 되고 돈 벌고 이제는 리조트까지 짓잖아요. 그게 무슨 무게예요? 이정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매일 밤 꿈을 꿔요. 김선호 씨가 나타나요. 날 바라보며 묻죠. 왜 나를 버렸느냐고. 당연하죠. 당신이 아빠를 죽였으니까요. 서윤이 다가갑니다. 이정호의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편하게 살 자격이 없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할인입니다. 학교에서 언니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옵니다. 언니 그만해. 할인이 서윤의 팔을 잡습니다. 서윤이 할인을 봅니다. 동생의 얼굴에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흐릅니다. 할인아, 이 사람이 아빠를 죽였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아. 알지만 언니, 이제 됐어. 뭐가 됐어? 언니가 너무 아파 보여. 이러다 언니까지 망가질 것 같아. 할인의 말에 서윤의 힘이 빠집니다. 주먹을 풉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빗물이 종이를 적십니다. 이정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진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65살 노인이 19살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김선호 씨의 이름이 제 인생을 짓눌렀어요. 매일 그분 생각을 했어요. 서윤은 그를 내려다봅니다. 분노가 식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일어납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허무함일까요? 그렇게 미안하면 이제라도 그 이름을 세워요. 아빠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줘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듭니다. 서윤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조트 말고 다른 걸 세워요.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요. 이정우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에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조트 계획을 철회하겠어요. 대신 생각을 해볼게요. 김선호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요. 서윤이 흔들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할인이 언니를 붙잡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집에 가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인과 함께 돌아섭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철문을 나섭니다. 이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빗속에서 두 자매가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습니다. 자기 서명을 봅니다. 10살 젊었던 자기가 쓴 서명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리조트 계획 전부 중단해요. 지금 당장요. 네. 대표님 무슨. 묻지 말고 중단해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집니다. 차갑습니다. 선호 씨, 이제라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너무 늦었지만요.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그 말을 날려보냅니다.
공장터에는 빗소리만 가득합니다. 폐허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죽은 자들의 땅 위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씻겨 내려갑니다. 10년 동안 쌓인 먼지와 슬픔과 분노가 조금씩 흘러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양, 저 이정호입니다. 서윤의 몸이 굳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언니를 봅니다. 서윤이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뵙고 싶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서윤은 망설입니다. 다시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어디서요? 옛 공장에서요. 오후 3시에요. 전화가 끊깁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할인이 묻습니다. 누구야? 이정호. 언니 가지마. 괜찮아. 보여줄 게 있대. 같이 갈래?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니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두 자매가 공장에 도착합니다. 날씨는 맑습니다. 일주일 전 폭우와는 다릅니다. 햇살이 폐허를 비춥니다. 철문 앞에 이정호가 서 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정호가 철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자매가 따라갑니다. 공장 안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쪽 구석이 치워져 있습니다. 이정호가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필로 그린 원입니다. 여기가 그날 사고가 난 자리예요. 이정호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가리킵니다. 김선호 씨가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곳이에요. 서윤과 할인이 그 자리를 봅니다. 평범한 시멘트 바닥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정호가 벽을 짚습니다. 녹슨 철골에 손을 댑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 공장에 왔어요. 가스 배관 상태를 확인했죠. 좋지 않았어요. 당장 수리가 필요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했어요. 공사를 늦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죠. 안전검사를 생략하고 작업을 계속하기로요. 서윤이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김선호 씨에게 부탁했어요. 점검 서명을 해달라고. 원래는 박노식 씨가 해야 했는데 그분이 거부했거든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떠넘긴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요. 떠넘긴 거예요. 선호 씨는 착한 분이었어요. 저를 믿었어요. 회사 사정도 이해해줬고요. 그래서 서명했죠. 이정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그 바닥에 무릎을 댑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일주일 후 폭발이 일어났어요. 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꽃이 튀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목소리가 메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깁니다. 저는 밖에 있었어요. 회의 중이었죠. 폭발 소리를 듣고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호 씨는 안에 갇혀 계셨어요. 할인이 입을 막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서윤이 할인을 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정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책임을 회피했어요. 서류를 조작했고 언론에는 관리 부주의라고 발표했어요.
선호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왜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서윤이 묻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회사를 잃을까봐, 감옥에 갈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우리 아빠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이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65살 중년 남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매일 선호 씨 생각을 했어요. 성공할수록 더 괴로웠어요. 이 모든 게 그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서윤이 다가갑니다. 이정우 앞에 서서 내려다봅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듭니다.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전에 말했던 이름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공장터를 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김선호 기념공원으로요. 그분의 이름을 새기고 진실을 알리겠어요.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요. 서윤이 한참을 그를 바라봅니다. 분노가 조금씩 식습니다. 대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아빠가 무서워했을까요? 할인이 다시 묻습니다. 이정우가 할인을 봅니다. 아니에요. 선호 씨는 용감한 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하셨어요. 그래서 더 늦게 빠져나오신 거예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서윤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두 자매가 서로를 안습니다. 울음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정호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비겁함 때문입니다. 선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중얼거립니다.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진흙이 묻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이 공장을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 묻습니다. 이정우가 대답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진실을 밝히고 공원 계획을 발표하겠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늦었지만요. 서윤이 말합니다. 이정우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기는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세 사람이 헤어집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10년의 비밀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공장 터 위로 바람이 붑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날 오전 10시 강원개발 본사 회의실입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마이크들이 연단을 향해 있습니다. 이정우가 들어섭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평소와 다릅니다. 넥타이가 조금 헐렁하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연단 앞에 섭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이정우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우리 회사 시멘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씨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시 언론에는 관리 부주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김선호 씨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이정우가 계속 말합니다. 진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당시 대표로서 안전검사를 생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물을 마십니다. 계속합니다. 김선호 씨는 제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를 믿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후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떠넘겼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왜 지금 이 사실을 밝히시는 건가요? 이정우가 그 기자를 봅니다. 10년 동안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선호 씨 가족에게 빚진 마음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수하겠습니다.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정우가 회의실을 나섭니다. 비서가 다가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회의실 구석에서 서윤과 할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나갑니다. 복도에서 이정우와 마주칩니다. 다 들으셨나요? 이정우가 묻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말합니다. 오늘 오후 함께 가실 수 있나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오후 2시 세 사람이 산길을 오릅니다. 아버지의 묘로 가는 길입니다. 날씨는 화창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묘지에 도착합니다. 김선호의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정우가 가져온 흰 국화를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선호 씨 10년 만에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비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윤과 할인도 옆에 앉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분이었는지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향 연기가 휘청입니다. 공장터에 김선호 기념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당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정우가 묘비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손바닥에 닿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속죄는 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으로요. 할인이 눈물을 훔칩니다. 서윤도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정우는 이마를 땅에 댑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 갑니다. 세 사람은 일어섭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언니, 저 사람 진심 같아.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정우를 봅니다. 65살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1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정우 씨, 서윤이 부릅니다. 이정우가 돌아봅니다. 저희도 이제 놓을게요. 미움을요.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지켜주세요. 아빠 이름을 잘 지켜주세요. 반드시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말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산길 입구에서 헤어집니다. 이정우가 먼저 말합니다. 다음 주에 공원 기공식이 있습니다. 꼭 와주시겠어요? 갈게요. 꼭요. 서윤이 대답합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정우가 차에 오릅니다. 출발하기 전 창문을 내립니다. 두 자매를 봅니다. 서윤 양, 할인 양. 두 분 덕분에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다워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차가 천천히 떠납니다. 두 자매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봅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서윤이 할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갑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뒤를 비춥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정호의 기자회견이 보도됩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댓글들이 달립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선호 씨를 기억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뉴스를 봅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뭘 했어. 뭔가 이상했다니까. 김선호 씨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거야.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지. 복지센터에서 장선영도 뉴스를 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0년 동안 지켜본 두 자매가 떠오릅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밤이 깊어갑니다. 서윤과 하리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니, 이제 학교에서도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럴 거야.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아니까. 아빠가 자랑스러워.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듭니다. 악몽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묘지 위로 별이 빛납니다. 김선호의 묘비 위로 달빛이 내립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세상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옛 공장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녹슨 철골과 무너진 벽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큰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선호 기념공원.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은 공원 개장식 날입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 언론 기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두 자매. 서윤과 할인이 공원 입구에 섭니다. 서윤은 이제 20살입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할인은 17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예쁘게 됐다. 그러게. 아빠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갑니다. 연단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줄에 두 자매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우가 나타납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편안합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두 자매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서윤이 대답합니다.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6개월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개장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선호 기념공원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이정우가 연단에 오릅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비극이 있었습니다. 김선호 님이 희생되셨습니다. 목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그분은 동료를 돕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정우가 서윤과 할인을 봅니다. 두 사람도 그를 봅니다. 이제 세상이 압니다. 김선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 공원은 그분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정우가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연단에 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저는 김선호의 딸 서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 분이셨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인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 공원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생을 생각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할인과 앉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개장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공원을 둘러봅니다. 중앙광장에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헬멧을 쓴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조형물 아래 명판이 있습니다. 김선호, 2015년 9월 17일. 동료를 위해, 안전을 위해 용기를 보여준 사람. 서윤과 할인이 조형물 앞에 섭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 이제 다들 알아요. 아빠가 영웅이었다는 걸요. 할인이 작게 말합니다. 서윤이 동생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정우가 다가옵니다. 세 사람이 조형물 앞에 섭니다. 한참 말없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선호님,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중얼거립니다. 서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제가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동료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정우가 서윤을 봅니다. 공원관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윤 양, 거기서 일해 주시겠어요?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윤이 놀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입니다. 제가요? 네.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할인을 봅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니 해봐. 언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 이정우를 봅니다. 손을 내밉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눕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인도 말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상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장학금을 지원할게요. 이정우가 말합니다. 할인이 눈을 반짝입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공원에서 쉽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연인들이 산책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땅이 산 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공간이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윤과 할인과 이정호가 공원 입구에 섭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할인이 카메라를 꺼냅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김선호 기념공원 표지석을 배경으로 섭니다. 하나, 둘, 셋. 할인이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옵니다. 세 사람이 카메라를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셔터가 눌립니다.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사진 속 세 사람 뒤로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잔디, 나무들, 꽃들, 그리고 조형물. 기억은 남았고 용서는 자랐습니다. 해가 집니다. 공원 위로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켜집니다. 따스한 빛이 공원을 비춥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옵니다. 공장 굴뚝이 있던 자리 위를 날아갑니다. 이제는 나무가 서 있는 그곳 위를요. 그리고 묘지 위에는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며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